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할 민금제 팀의 서민재. 윤금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원소스 멀티 유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개의 컨텐츠를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하나 출연을 하면 그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같이 출연을 한다 했는데 이제 그걸로 마케팅 효과도 되고 물건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시스템화가 아주 중요한데 먼저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화와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인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죠? 자, 주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금목자 그리고 근주자적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것은 검은 것 주위에 있으면 검어지고 붉은 것 주위에 있으면 붉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인간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꼭 노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주위에 누구랑 어떻게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이 중요한 이유는 주변인이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어요. 잘못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원장님이 있는데 원장님 어제도 비빔면을 먹으시고 이제 너그럽게 오늘만 먹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게 반복된다면 망하겠죠 결국.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주위의 피드백을 또 적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멘탈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멘탈 구조란 멘탈 구조란 일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맞죠. 하죠.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 같은 걸 경험하고 그걸 다시 되새울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선 이 멘탈 구조가 중요한데요. 이 멘탈 구조란 여러 가지 반복된 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뇌리에 박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멘탈 구조라고, 이것이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닥쳤을 때 급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탈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멘탈 번째. 구조가 있으면 여러 개 시행착오가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야지 뭐 존버라고 하죠. 줄라리 그렇죠. 버틴다. 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멘탈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관점 전환이 있습니다. 관점 전환이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일단 관점 전환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전환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전환이 중요한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고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라 그랬나요? 고통을 이겨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은 그건 삽질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토론과 강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토론과 강의가 토론과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이 기억나는 정도가 있는데,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기억이 3%만 기억에 남고 토론을 했을 때 33%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여의 유무가 관건인데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더 기억에 잘 남고, 강의는 주입식 교육으로 그게 그냥 박힌다는 느낌으로 해서 기억에 더 잘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100% 동안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연습, 즉 인출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인출 중에서도 시간을 둔 간격 인출 이런 거를 하면 더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는 리허설,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표죠. 이렇게 더 기억에 더 잘 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인생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배운 보람이 느껴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경쟁력, 그리고 시장에 있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인데요. 먼저 이 시장 트렌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 트렌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먼저 첫 번째, 소유라는 개념이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전에는 무언가를 소비 그리고 가지는 것, 즉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이 감정을 채우는 걸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에자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자일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작게 해가지고 민첩민첩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닌 작은 부분을 서로 모아가지고 그것이 큰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이것을 서비스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비스화로 업에 재정의를 하여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트렌드를 알았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써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생각할 부분은 무엇을 팔아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즉 어떤 가치를 소비자한테 제공해서 이 물건이 팔리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하게 하는가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 번째, 네트워크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프라인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온라인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이 온오프라인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온라인 쇼핑인데 유통 자체는 오프라인을 한다든가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잠금 효과, 내가 이 상황에 이 소비자가 이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게끔, 즉 가두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가두리 기법이란 울타리가 있으면 이 안에서밖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 즉 생태계를 구조하는 것인데요. 이 생태계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플랫폼 산업입니다. 이 플랫폼 산업은 스티브 잡스님이 말하셨죠. 이 점, 선, 면을 잘 봐야 한다 했는데요. 점들로 각 지표에 각 중요한 부분에 점을 찍고 이것을 연결해서, 그리고 이 점들을 각각 연결해서 이 선이 면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완벽한 플랫폼 산업, 즉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 이 오늘 마케팅 강의의 주제인데요. 이 데이터가 돈을 불러오고 이것이 더 크게 돼서 빅데이터, 즉 D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네. 이 데이터는 이런 핸드폰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을 모은 그런 데이터 역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아세요? 아니면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기억하죠, 대부분. 그리고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최초와 최고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시장 나누기, 즉 남들과 다른 분야에 뛰어들어가고 뭔가 경쟁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다른 분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선 중요한 요소가 딱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시장의 변화를 빨리빨리 예측해서
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먼저 있던 기업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탈취제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죠? 네? 탈취제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아, 페브리즈죠. 맞죠? 탈취제하면. 탈취제 하면 페브리즈죠. 뭔가 마트에 가서 내가 그 탈취제를 사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면 그냥 페브리즈 주세요 하면은 상점 주인은 이 사람이 탈취제를 원하는구나. 페브리즈 종류를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급 핸드폰의 대명사가 뭐죠? 바로 애플 그리고 삼성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플을 하면은 단순함의 대명사, 심플해,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자신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소들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을 먼저 추천드릴 텐데요. 먼저 군주론. 이 군주론을 깨우치면 정치의 1등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군주론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동양의 대표적인 책인 한비자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점점 능력을 키워나가면 여러분 모두 시장 변화 예측 그리고 핵심 경쟁력을 키워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금제팀의 서민재 윤금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